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여기 전기 기사, 좀 시간이 좀 경과됐죠. 전기 기사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사 자격증 6개, 기능사 5개, 기능장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심심할 때마다 혹시 필요로 할까봐 요거는 자격증을 딴 거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37살, 8살 때 회사를 그만두고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아는 분이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주임으로 24시간 막교대 일이 있는데 그거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제가 너무 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조금 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9살 때인가 그때 입사해가지고 39살 때 입사해가지고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과장님이 되는 거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임으로 막교대 하면서 이제 막교대 근무가 너무 저는 야간 근무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기 기사를 따면 과장으로 이제 그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돼 가지고 그때서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기술직으로 뭐 기계직으로 좀 일을 하다가 그런 것들 이제 이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수첩 특급을 받았고요. 경력 때문에 자격증을 이제 에너지관리기사하고 냉동기사 뭐 이런 것들을 땄기 때문에 옛날에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발급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기 과장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고급 기사가 이제 취득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자격증은 이렇게 취득을 했고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제가 어떻게 땄는지 그거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직장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점점 나이는 차고 그래가지고 내가 30대 후반에 퇴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퇴사하게 됐는데 뭐 4년제 대학교는 나왔는데 제가 뭐 마땅히 그 4년대 졸업했는데 마땅히 제가 이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백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제 스스로 이제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제 지인분이 이제 한번 이력서를 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내가지고 취직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24시간 이제 교대예요. 교대 근무예요. 근데 이제 24시간 교대 근무인데 9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9시 퇴근인데 그 근무를 하면서 저는 이제 야간 근무가 제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점점 나이는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으면서 이제 과장님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임으로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죠. 근데 그게 이제 과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 기사가 필요하대요. 전기 기사. 그래가지고 제가 학원을
이제 학원을 끊었어요. 학원을 끊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과장님이 전기 기능사부터 따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기 기능사를 책을 샀는데, 기능사 책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능사 시험을 봤는데 한 2번인가 떨어지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계과를 나왔는데 전기기사 좀 너무 어렵다 이론이.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학원을 이제 갔죠. 그래가지고 학원을 가가지고 학원을 3개월 과정인가 4개월 과정인가 그거를 이제 들었어요. 이론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회사 가면, 하루는 이제 24시간 맡겨되니까 하루는 아파트, 하루는 학원, 그리고 학원에서 끝나면 도서관, 그리고 집. 이런 생활을 한 4개월 막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원 과정은 4개월이지만 이제 필기 시험을 볼 때는 또 이제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또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뭐 이제 아파트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일이 없으면은 책을 틈틈이 보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또 도서관 가고 집에 가고,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그래가지고 왜 이런 거를 했냐면, 제가 너무 내 자신에 또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는 탈출구가 전기기사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전기기사를 이제 필기를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를 합격했어요. 필기를 합격해가지고 필기 합격을 해서 이제 처음에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는 5번 만에 붙었어요. 5번 만에. 근데 이제 저도 비전공자고, 이게 모든 자격증이 이제 너무 어려운 자격증 빼놓고는 기사 자격증은 제 생각엔 그래요. 뭐 관리사나 기술사나 뭐 이런 거는 공부량도 많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머리가 받쳐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공부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짬짬이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모든 기사는 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기기사 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전기기사 따고 나서 이제 다른 데를 이직하게 됐어요. 전기과장으로. 전기과장으로 쭉 근무를 하다가, 아파트 전기과장으로 근무를 쭉 하다가 아파트 쪽이 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기술직으로 제가 원하는 직장에, 지금 현 직장이거든요. 직장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7년차 돼가는데, 지금은 뭐 되게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기기사 같은 경우, 모든 기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실히 공부하면 직장인들도 비전공자도 딸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기기사 따면은 월 얼마를 받더라, 월급이 이런 거는 다 조금 반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는 맞고 70%는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기사 땄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뀌거나 월급이 뭐 막 오른다거나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전기기사 따가지고 자기가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전기기사 땄다고 해가지고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기술자. 전기기사 따면 기사 같은 경우는 책을 보고 이론 과정을 하고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자기가 책상에서 열심히 암기하고 하면 딸 수 있어요. 근데 기술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술자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현장에서 실무가 필요한 거죠. 실무가. 근데 전기기사 따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노후 걱정된다고 따신 분들 많은데 막상 그 일을 안 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기기사 이제 자격증 매년 되게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술직인데 지금 기계기술직이에요. 근데 전기기사 일을 안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뭐 행정직 분들도 뭐 따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기술직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아파트도 이제 전기과정도 해보고, 전기기사 땄다고 해서 모든 게 뭐 인생이 바뀌거나 월급이 올라가거나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노력을 해서 현장 실무가 있고 그래야 기술자가 되는 거지, 이 전기기사 하나 딸랑 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마찬가지로 기술자인데 라이센스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 그럼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현장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가 필요한 거지, 전기기사가 내 미래를 보장해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와 현장 실무가 맞물려서 잘하는 사람이 그 이력서에 경력도 쓰고, 자기가 뭐 포트폴리오도 자기가 나 이런 경력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입사를 좋은 직장이라든지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뭐 똑똑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 실무를 잘 알아서 그럴 수 있는 거지, 전기기사 딸랑 하나 따놓고 다른 기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좀 혹하시지 마시고, 이제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라이센서다, 그냥 자격증일 뿐이다 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임으로 일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조금 높은 급여를 받고 과장의 위치, 그리고 야간 근무가 저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뭐든지 그래요. 절실해 이래, 절실. 간절함.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실하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뭐 오늘 회식이 있다 그러면 내일은 분명히 책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이 공부라는 게 반복의 학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절대 전기기사는 이제 반복해서, 전기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자꾸 계속 못 따냐? 그거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에 가면 이제 회사 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나이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 이제 부모님 걱정도 해야 되는 거고, 뭐 대소사일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신경 쓰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따시는 게 유리하고요. 네, 전기 기사는 이런 식으로
따시면 꿀팁이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시면 꿀팁이다. 그리고 기계과는 뭐냐면 제가 대학교를 기계과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기계과 나왔는데 기계과 나왔는데 기계 관련된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설 기계 설비 기사 까먹었네. 예, 이거를 기계과에서 좀 이런 기계 쪽에 자격증이 없으면 좀 그래가지고 기계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에너지 관리 기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기본 조건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 기사는 우리 회사 들어오려고 전 회사에서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 이제 공고가 나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우리 회사도 좋고 뭐 우리 회사 직원분들도 너무 좋고 저도 좋고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관리 기사는 우리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리 기사를 땄죠. 에너지 기사를 그래서 땄고 에너지 관리 기사가 뭐 이제 뭐 그렇게까지 어떤 자격증이든지 쟤는 표명하는 저기는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전기보다는 좀 수월하게 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사를 따가지고 우리 회사 이제 들어오려고 딴 거죠. 근데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인들이 이제 어디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파악을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노력 안 하고 난 왜 저 회사를 입사를 못할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저도 들었죠. 하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어가면 사회 탓을 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그냥 남 욕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될 때까지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야만이 어떤 이 공고가 나오거나 뭐가 됐을 때 이거를 준비와 대비를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가 상당히 뭐라 그러지? 기술직은 실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면 제가 이제 맨날 고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사를 준단 말이에요. 공사.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그 현장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이게 인건비가 얼마 나오고 그 재료비가 얼마고 그런 계약을 할 수가 하겠죠. 몰라도 하겠죠.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비용 문제가. 내가 모르면 그냥 막말로 눈탱이 맞는 거죠. 눈탱이. 그러면 회사에서는 손실이죠. 손실.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기술력이 있으면 내가 그런 거 알잖아요. 내가 용접을 했어. 내가 뭐를 만들었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의 일당이 얼마일까? 그리고 몇 시간에 그 일을 했어. 그런 게 대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사 계약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이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 자재비는 얼마, 그 잡자재비는 얼마, 그리고 크레인을 부르면 크레인이 하루에 오전에 부르면은 30, 40 그런 비용들이 공사 이제 계약 비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술직은 내가 어느 정도는 실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사 계약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서류. 이제 실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했으면 제가 계획서죠. 어떻게 하겠다. 이제 계획서를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용 처리.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3번은 내가 실적을 내야 돼요. 실적. 아니, 결과 보고죠. 결과 보고. 결과 보고가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이 뭐 실무가 제일 첫 번째지만, 실무 제일 첫 번째지만, 나를 보여주려면 서류도 중요하다. 이 서류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계획서를 어떻게, 뭐 이제 서두가 맞아야 되겠죠. 어떤 계획서를 내서 어떻게 비용이 처리되고 어떻게 결과물을 낼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실적을 냈다고 이제 결과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직도 사무직 못지않게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모든 게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다 보면은 난 전기 기사야, 전기직이야. 그럼 회사 다니다 보면은 나는 고유의 업무, 나 그것만 할래. 이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좋아할까요? 내가 만약에 고용주라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파트별로 분할돼 가지고 회사가 커 가지고 나 기술 전기직이야, 그럼 그것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들을 가게 되면 뭐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기계 기술직이지만은 뭐 이제 뭐 제가 용접을 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서가 없으면, 자격증이 없으면 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어떤 걸 고치기 위해서는 꼭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용접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용접 자격증을 딴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용접이 꼭 필요해요. 뭐 이제 배관도 그렇지만 어디 난관도 그렇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용접은. 그렇기 때문에 용접 자격증을 학원 다니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틈틈이 학원 다니면서 이제 이것도 한 2번 떨어졌나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 3번째인가 그때 한번 붙었는데, 용접이 상당히 이제 전기직이나 하여튼 뭐 모든 기술직이 어느 정도는 좀 몰라도 회사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무언가를 이제 성취감을 느끼고 고장난 거를 원인 파악해서 뭐 이제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용접은 어느 정도 하시면 좋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뭐 시골집에 사시거나, 시골집 아니면 전원주택 사시면 이 용접을 배워놓으면 되게 유용해요. 뭐 간단한 거를 굳이 사람을 부르면 비싸잖아요. 그냥 간단한 집에 수리 같은 거를 본인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가 수리를 본인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실무나 기술력을 배워놓으면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기사나 뭐 기계기사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건 까먹어요. 왜? 암기해서
암기를 해서 자격증을 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실무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내가 몸으로 익힌 거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뭐 내가 집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험과 경력과 실무가 중요하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요즘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래저래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은 술이에요. 술.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지금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만 마시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노력하면서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기시험을 한 3번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막 50몇 점 뭐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계속. 근데 하다 보면 또 됩니다. 절실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절실한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못 따고 있는 건데, 이 건축 기사를 왜 따고 싶냐 하면 저도 이제 건축이 이렇게 뭐 옹벽이라든지 내력벽이라든지 그리고 지붕이라든지 누수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거죠. 건축은 뭐 플레임이 들어가면 용접을 해야 되고 뭐 그게 이제 다 되면은 콘크리트가 이제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면 배선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일단은 건물 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옹벽을 보면 그 내부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형철근이 어떻게 묶였고 몇 가닥이 들어가고 이런 거 모르니까 막 그런 이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뜯어보지 않는 한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나마 이제 책 보는 게 건축 기사?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따고 싶은 건 이제 건축 기사예요. 건축 기사.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제 건축 기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머리가 이제 뭐 관리사나 기술사 정도의 머리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이제 기능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능장은 뭐 지금 뭐 원하는 자격증이 딱히 없어요. 이제 건축기사 말고는. 나머지는 제가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최종적으로 최종 전기기사, 비전공자도 누구나 합격. 단 절실함, 간절함,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다 꾸준히 성실하게 책 보자. 이러면 다 합격이에요. 그리고 전기 기사가 만능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노후 보장도 아니고, 뭐 급여가 막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어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라이센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입사 원서도 못 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저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기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노후부장이 되겠죠. 내가 실력이 있고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취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노후부장이 되려면 뭐냐면 본인의 노력, 전기기사 플러스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노후부장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분들 다 뭐 지금 전기기사를 되게 간절하게 따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도서관에서 책 보세요. 뭐 내 공부는 이렇게 했더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더라, 그리고 뭐 급여가 뭐 얼마 이상으로 오른다, 노후 보장이 된다, 이런 거 다 그냥 한쪽귀로 듣고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전기기사 따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책 보세요. 꾸준히. 그러면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사가 땄다고 해서 내 인생 절대 안 바뀌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예요. 전기기사 딴 다음에 또 노력하셔야 돼요. 뭐 이제 NCS나 아니면은 뭐 입사에 원하는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전기기사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극적인 말에 혹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이제 전기기사 따고 다른 공부도 하시면서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이. 그리고 전기기사가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일을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 취득하신 분들 많아요. 절대 노후 보장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전기기사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전기기사도 있고 전기공사기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에 혹하지 마시고 그냥 그 조그만 정보를 얻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듣고 그냥 이제 전기기사를 이제 절실하게 취득하시고 싶으시면 혼자 싸우세요. 혼자 책 보면서.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비전공자가 합격의 비법도 아니고 꿀팁도 아닌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